안녕하세요. 카이로스 경영연구소 최종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궁할 때 통하는 노노인문학, 노노에게 길을 묻다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궁하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상태가 좀 어렵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이 궁한 상태가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끔 가다 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종종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특히 인문학에서, 그리고 특히 더 논어에서 뭔가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통찰력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궁할 때 통하는 인문학,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했고요.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강의 때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보통 궁즉 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궁하면 통한다. 이 말은 곧 주역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주역 계사전에서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긴 한데, 이 궁하면 통한다 이런 말에서 이 궁하면 정말 통할까? 물론 이제 궁한 상태를 잘 견디고 버텨내고 이러면 이제 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6단계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본 건데요. 그래서 제 1차, 2차 강의 때서는 이제 이 6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 선택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변화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 3단계, 충전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선택, 초이스가 먼저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어디를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해놓은 다음에 방법이 나오는 거지, 어디를 가겠는가라는 것을 정해놓지 않고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변화를 유도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좀 공허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현상이 굉장히 궁하다 손치더라도, 그래, 뭔가 심기일전에서 무엇인가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행동적으로도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마음도 변화가 되고 건강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도 좀 더 긍정적으로 가져야 되고 적극적으로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잠깐 이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게 뭐냐면, 어떤 정확한 목표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이제 제가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목표를 가진 다음에 변화가 된다. 변화가 되면은 정말 무엇인가 이렇게 잘 진행이 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기는 좀 더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고요, 이 몸의 변화를 이루어낸다 손 치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충전의 단계, 영어로 이제 charge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학습의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일례로 우리가 보통 이제 학창 시절을 거치고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일터라든지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면 학교에서 배웠던 그 지식을 3년이면 3년, 대학교 4년이면 4년, 이 배웠던 지식을 활용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기업에서 일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요, 20년, 30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정말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은 정말 옛날 지식이 되잖아요. 이 세상의 정보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지식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충전됐던 것들이 방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단계에서 40이 됐든 50이 됐든 혹은 60이 됐든 70이 됐든 현재 단계에서 새로운 의미 있는 것을 해보기 위해서는 목표를 잡고 변화가 된 다음에 이제 무엇인가 새롭게 학습, 공부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아주 빠르게 변화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학습도 하고 뭔가 이렇게 점검도 해가면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이 궁죽통, 궁하면 통하게 된다에 몇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단계 중에 저는 세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논어에서는, 인문학 쪽에서는 이 배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이제 논어를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면서 논어에는 사실 배움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것들을 저희가 배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논어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논어의 첫 번째 문장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기 시습지 불영녀로. 많이 들어보셨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어구인데요. 왜 논어는 첫 번째 어구부터 하기 시습, 배움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논어가 이 유교의 경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라고 하면, 만약에 정말 중요한 경전이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 문장을 하늘 천자를 넣는다든지, 나를 숭배하라는 믿을 신을 넣는다든지, 숭배할 숭자를 넣는다든지, 이런 글자를 채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제일 첫 번째 글자를 배울 학을 넣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기 시습. 그래서 학습이라는 말이 사실은 논어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인 거 다 잘 아시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2500년 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를 했던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늘 즐겁지만은 사실 않죠. 즐겁지만은 않지만 나중에 10년, 20년 정말 인생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살아본 다음에 과거로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학습했던 그 시기가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제 현재는 평생 학습의 시대다. 이래서 정말 공부하는 것을 손에서 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요. 어쨌거나 이 논어 속에서는 공자께서 배울 학에 대해서 무려 60번 이상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60개 중에서 굉장히 이 의미 있는 배울 학자가 들어간 의미 있는 논어구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하기 시습지 불영녀로 이것도 물론 그 61개 중에 하나의 이 논어 어구였고요.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어구도 61개 중에 이 배울 학자가 들어간 매우 유명한 논어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공자께서 위령공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오상. 이 오자는 나오자고요. 그 다음에 상자는 이제 일찍이 상자라. 그래서 내 일찍이 이제 이렇게 보통 해석을 많이 합니다. 내 일찍이 내가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의 소시적을 한번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 보니까 종일불식 이런 이 어구가 처음으로 나오죠. 종일불식. 마칠 종자에 날일 자죠. 그리고 아니 불자에 먹을 식자죠. 그래서 종일. 날이 끝나도록 하루 해를 마치도록 불식, 먹지도 못하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이런 뜻입니다. 내 옛날에 회상을 해보니까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다음에 종야불침이라는 말이 나오죠. 종야불침. 마칠 종자에 밤야자죠. 안입을자에 침자는 보통 이제 침실, 침대, 잠자다 이런 때 이제 침자고요. 그래서 밤이 끝나도록 잠도 못 자면서 이렇게 되죠. 낮에는 밥도 못 먹고 밤에는 잠도 못 잤다라고 이제 공자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옛날에 2500년 전에 공자께서는 내 옛날에 젊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낮에는 밥도 못 먹고 밤에는 잠도 못 잤다라고 얘기를 했을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뒤에 문장에 나옵니다. 이사죠. 이사. 써이자고요. 생각사자죠. 생각으로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 생각 속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고민,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생각사자로 표현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해석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생각이 많아서
여러분 2500년 전에 춘추 전국시대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삶이 또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요즘도 굉장히 좀 이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늘 힘든 근심 걱정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어떤 분들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요.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요. 다 이렇게 관계적으로도 힘들고. 자,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정말 근심 걱정 풀어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낮에는 밤맛도 떨어지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오는 그런 지경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공자는 또 논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무익이다. 이사무익. 없을 무자고요. 이 도움줄 익자죠. 그러니까 도움되는 게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움되는 게 없더라. 생각만 가지고는 도움되는 게 없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을 털쳐버리고 극복해내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했지만 결국 고민만 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없다라고 지금까지 이제 이 문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공자는 그 이후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의 이 삶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는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논어의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불려학야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려학야. 여기에 이제 배울학자가 세 번째 글자가 불려학, 배울학이 나오죠. 아니 불자고요. 같을 여자죠. 그리고 배울학이고요. 어조사 이제 야자인데요. 배움과 같은 것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배움과 같은 것이 없다. 이 말은 곧 배움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배워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사실은요. 자, 이제 전체 문장을 한 번 더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은요. 내 일찍이 낮에는 밥도 못 먹고 밤에는 잠도 못 자면서 생각을 해보았지만 별로 도움되는 게 없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뭔가 배우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공자가 언제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저게 2500년 전에 춘추 시대 때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론 저 말은 공자께서 어떤 제자에게 했던 이야기겠죠. 어떤 제자에게 했던 이야기일 텐데 어쨌거나 저 억구 속에서는 생각도 중요하고 사고, 고민, 근심, 걱정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결국 그거를 해결하는 데 키포인트는 배움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배움에 대해서 강조했던 아주 유명한 논어 어구 중에 하나지요. 자,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면 뭐 나이가 지금 50, 60인데 뭘 또 배울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젊은 학생들이나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배우는 거지, 공부하는 거지. 이제 인생을 50년, 60년, 70년 산 사람들이 무슨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저도 이제 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조금만 더 돌려 생각을 해보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배우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다양하게 현장의 일터에서 어떤 태도나 어떤 방식으로 배워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좋은 사례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0년쯤 전에 그 굉장히 조선의 유명한 실학자이며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두 다 아실 만한 분인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계셨죠.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00년도에 그 즈음에 이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년 전쯤인데 이분은 나이 40에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러니까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유배를 가서 거기서 무려 몇 년을 살게 되냐면 18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이 40에 유배를 가서 58세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분은 전남 강진 땅에서는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강진 땅을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고향이 경기도 양수리 쪽인데요. 거기 이제 그 두물머리 그 근방에 마제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이제 그 장성한 아들이 둘이 있었고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삼남매에게, 물론 그 아이들은 이제 20대 전후반이 돼서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요.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천리타양 전남 강진에서 자주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훈육을 다산 정약용 선생은 편지로서 이제 많이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식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폐족이 됐기 때문에 이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 과거 시험을 볼 자격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식들이 무엇을 해먹고 사냐면 농사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둘째 아들이요, 정학유라는 둘째 아들이 이제 한 번은 그 양계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양계. 여러분 양계 뭔지 잘 아시죠? 닭을 키우는 것을 양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닭을 키우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전남 강진에서 유배지에서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 내용이 기가 막힌 편지가 있어서 그 편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다 저렇게 한문으로 쓴 편지죠. 무녀 양계, 양계 고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됐는데요. 저 편지를 한번 우리말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양계를 한다고 들었다. 닭을 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닭을 기르는데도 우한 것과 속된 것, 맑은 것과 탁한 것의 차이가 있다. 진실로 농소를 숙독해서 좋은 방법을 골라 시험해 보기 바란다. 빛깔에 따라 구분해 보기도 하고 횟대를 달리해 보기도 해서 닭이 살찌고 번들을 하며 다른 집보다 번식도 더 낮게 해야 한다. 또 간혹 실을 지어 닭의 전경을 묘사해 보도록 해라. 기왕 닭을 기른다면 모름지기 백가의 책 속에서 닭에 관한 글들을 베껴 모아 차례를 매겨 계경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경이라는 말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썼는데요. 저게 닭계자에 경서경자죠. 그러니까 닭에 대한 경서를 한번 써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경서라는 게 사서삼경처럼 뭐 이렇게 논리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쓰는 게 경서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약간 과장되게 얘기해서 닭을 키우면서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닭을 키웠고, 그리고 너는 지금 양계를 하면서 횟대의 높이를 달리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빛깔에 따라 구분해 보기도 하고, 시기에 따라서 정리도 해 보기도 해서 뭔가 닭이 결란도 잘 났고요. 튼튼하게 커나가는 닭의 모습을 다 기록을 해서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을 계경이라 이제 이렇게 붙여보는 건데요. 왜 이런 얘기를 다산이 했냐면요. 유구라는 사람은 다경이라는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유구는 이제 누구냐면 당나라 때 이 사람인데요. 다경이 뭐예요? 차농사를 지면서도 한 권의 책을 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문인으로서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또 연경이라는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연경이 뭐죠? 담배 농사를 지면서도 한 권의 책을 썼으니 속된 일을 하더라도 맑은 운치를 얻는 것은 모름지기 언제나 이것을 예로 삼도록 하라. 뭐 이렇게 이제 이 다산이 그 둘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물론 둘째 아들이 저 계경이라는 책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정확히는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계경을 제가 아직까지 찾아보진 못했는데요. 어쨌거나 저 책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저 둘째 아들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학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그 농가 원령가라는 책을 쓴 저자예요. 그러니까 1년은 24절기로 각 시기별로 농사에 관련된 씨는 언제 뿌리고 추수는 언제 하고 기름은 언제 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쭉 1년을 24절기로 정리를 해서 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던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해요. 저 둘째 아들이. 아마 그래서 계경이라는 것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요. 자,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농사를 짓더라도 비록
양계를 치더라도 공부를 해가면서 양계를 해거라. 이런 얘기죠, 사실은요. 이 말은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당신이 지금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깊숙한 공부를 좀 하세요. 배우세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아들에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것은 이제 200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혹여 그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요? 뭐 보통 사람들은 여행을 사실 다 굉장히 좋아하시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아마 타산 정약용 선생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여행을 한다고 들었다. 여행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여행을 하는데도 우아한 것과 속된 것, 맑은 것과 탁한 것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요. 여행을 하더라도 뭔가 공부를 해가면서 여행을 해보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다, 카메라다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간다 손 치더라도 여행 장소에서 수많은 뭐 사진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뭐 수없이 많이 찍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다라고 하면 많은 자료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자료를 시기에 따라 구분해 보기도 하고 지역을 좀 달려보기도 해서 전체 여정이 번들어가며 다른 사람 여행하는 것보다 더 낫게 한번 해봐라. 또 여행을 하면서 시도 쓰고요. 글도 좀 써서 여행의 전경을 묘사해 보도록 해라. 기왕 여행을 한다면 모름지기 다양한 책 속에서 여행에 관한 글들을 베껴 모아 차례를 매겨 여행 백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많은 여행을 보통 사람인데요. 보통 직장인이고 보통 비즈니스맨이긴 하지만 주말에 여행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여행에 관련된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많이 남기고 어떤 분은 그중에서 정말 좋은 책들도 많이 쓰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분이 여행을 쭉 다니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노래 비석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의 책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그 노래 비석이 약 700개 정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주말마다 어차피 여행을 떠나서 지역에 가보니까 지역의 그 유명한 노래 비석, 뭐 물레방아 도는데 무슨 뭐 아주 유행가, 멋진 유행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유행가를 새겨놓은 돌 비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여행을 할 때 저 돌 비석을 노래비를 집중으로 한번 내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책을 한 권도 발간을 했죠. 이러니까 한 권의 책을 발간을 하니까요. 그분의 인생 후반전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눈에 선할 것 같아요. 인생 전반전은 어떻게 보내셨든지 간에 인생 후반전은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해서 새롭게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그런 것들을 학습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뭔가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한 권의 책을 쓰실 때는요. 뭐 책을 여러 권 읽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썼을까? 여러분 아마 저분이 여행에 대한 책을 쓸 때 아마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여행에 대한 책을요. 저는 기본적으로 10권 이상은 읽었다라고 생각해요. 뭐 저 추측이긴 하지만은요. 자, 그러면 똑같이 여행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책을 읽고 가면서 특색 있는 것들을 잡아서 뭔가 정리를 해서 또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곧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공자가 논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일불식, 종야불침, 이사무익, 불려학약. 내 일찍이 낮에는 먹지도 못하고 밤에는 잠도 못 자면서 생각을 해보았지만 결코 도움되는 게 없었다.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0, 60, 70 이렇게 인생 후반전에 특별히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라기보다는
일상을 통해서 자기 업무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혹은 취미를 통해서 이렇게 학습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아마 논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은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분 중에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영업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하셨다라고 하면 아마 그분에게는 다산정약용 선생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내가 영업을 한다고 들었다. 동일하죠? 영업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영업을 하는데도 우아한 것과 속된 것, 맑은 것과 탁한 것의 차이가 있다. 진실로 책을 숙독해서 좋은 방법을 골라 시험해 보기 바란다. 만약에 저희가 회사나 조직에서 영업을 한 10년 정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요, 정말 영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정리만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현장에서 얻은 많은 이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어찌 보면 정말 한 권의 책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영업을 했는지 저 서점에 가서 혹은 도서관에 가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써오는 영업에 관련된 노하우에 관련된 책들을 아마 10권 정도는 또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공부라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논어에서 얘기하는 불려하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로 이렇게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어떤 그 지인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지금 이제 아직 은퇴는 하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그 도시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앞으로 은퇴를 하게 되면 나는 도시농업 전문가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분에게 박수를 쳐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아직 은퇴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과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과 그분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었다는 거죠. 많은 책을 읽었다는 것은 그만큼 학습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습을 통해서 뭔가 정리를 해나가면서 미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공자가 얘기했던 논어에서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구가 바로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말씀드렸고 영업을 말씀드렸고 도시농업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그냥 샘플일 뿐이죠. 만약에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했다, 경영을 했다, 이러면 다 저 어구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뭔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선진 사례는 어땠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 좋은 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좀 더 잘 되더라, 아니면 잘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을 다 사례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여행백서, 영업백서, 인사백서, 도시농업백서, 경영백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다 보면 학습이 된다라는 거죠.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는 10권의 책을 최소한 읽어야 되고요. 많은 사례를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약간 이 책을 쓰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책을 쓰기 전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지식을 제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글을 쓰기 시작을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 권의 책을 쓴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수많은 책을 읽어야 됐고요. 책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학습이 된다라는 거죠. 이 학습의 힘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은 정말 그 사람의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더라, 이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리얼한 그런 걸 체감을 해보니까, 공자가 얘기했던 오상 종일불식 종이와불침 이사무익 불려하랴 이런 말들이 그냥 이렇게 헛헛하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는데요. 이제 또 하나 더
논어에서 굉장히 좋은 이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명구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학이 시습지 불용료로 이 말씀 드렸잖아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논어의 첫 번째 어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말 논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많은 분량 중에 정말 한 20~30%의 분량을 첫 번째 문장이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이라는 말이 학습, 배우고 익힌다는 말이 이미 2500년 전에 논어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배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 자, 지금부터 나머지 시간에는요. 제가 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습. 왜? 학습, 배우고 익힌다라는 이 습에 대해서도요. 이 습자는 연습, 복습, 학습, 꾸준함, 반복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 습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배울 학에는 이제 보통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거잖아요. 어떤 책을 통해서 배우고요. 우리 스승을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배울 학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습이라는 것은요. 연습, 복습, 학습, 꾸준함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스스로 어떤 그 행동이라는 개념이 습 쪽에는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익숙하게 되는 것은 어렵잖아요. 동일한 일이라선 치더라도 반복적으로 해야 그게 제 몸에 붙는 거니까 저 습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행동을 움직여서 뭔가 내재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습에 대해서도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이 습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어구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부터 설명드릴 저 8글자로 형성된 성상근야 습상오냐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상근야 습상오냐. 여러분 세상에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세상에 정말 성공다운 성공이 있고 만약에 실패가 있다라고 하면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게. 아마 이것은 요즘 사람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요. 아마 옛날 사람들도 굉장히 궁금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500년 전에 공자께서 논어에서 이것에 대한 실마리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성상근야 습상오냐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성상근야 습상오냐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성상근야 사람의 본성, 천성은 서로 가까우나 이거죠. 습상오냐 그 사람이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멀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 글자씩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이 성자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이 마음심변이에요. 저게 마음심변이고요. 그 옆에 날생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우리가 보통 그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맹자는 그것을 성선설이다. 선한 마음이다. 순자는 그런 마음을 성악설이다. 악한 마음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이니까 사람의 본성, 사람의 천성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본성과 천성은 서로 상자죠. 서로 가까울 근자예요. 서로 가깝다라는 뜻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본성과 천성은 서로 가깝다. 서로 가까우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혹은 저와 가장 천성이 비슷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누굴까? 나랑 천성이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굴까? 잘 생각해 보면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보통 같으시기 때문에 같은 이 자손들은 태어날 때 보면은 어렸을 때 태어나는 그 아이들을 보면 사실 형이 어렸을 때나 동생이 어렸을 때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같은 DNA를 가지고서 태어나는데 그런데 왜 한 60년 정도 살아보면
예를 들어서 왜 형님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인격적으로도 성공하고 이렇게 성공해 계시고 왜 어떤 동생은 아직도 이렇게 좀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어디서 온 거냐 이게 같은 핏줄을 갖고 같이 태어났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요. 형은 뭐 좋은 학교 나와서 형은 만약에 부모께서 이 유산을 많이 남겨줘서 형은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잘해서 형은 뭐 좋은 회사 다녀서 좋은 직위를 얻어서 성공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하지만 좀 더 크게 보면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형은 무엇을 반복을 했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동생은 무엇을 반복했는가? 그 반복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형이 된 것이고 그 반복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동생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습상어냐? 습, 연습, 복습, 학습, 꾸준함. 그게 서로 뭘 원자가 나오죠? 멀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 좋은 습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게 되면 좋게 되는 거고요. 좋지 않은 습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게 되면 나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적잖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인생의 성공은, 사회적으로 성공은, 인생의 성공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부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그런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세상의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공자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했을 거고요. 정말 비참해졌을 것 같아요. 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장남보다는 차남이 많고요. 뭐 좋은 학교 나온 사람보다는 좋지 않은 학교 나온 사람이 더 많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되게 나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모두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하지만 2500년 전 논어에서는 그런 얘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그건 바로 습이라는 거죠. 꾸준함이죠. 반복적으로만 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미 2500년 전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상그냐 습상어냐 저 말은 어찌 보면은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고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절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저의 이 모습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지게 살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인 것은요.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반복적으로 했던 결과가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약간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요. 좀 문제스럽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꿀 수 있지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Now, from now,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지금부터의 삶은 바뀌게 된다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건강이 조금씩 좋아질 수 있고요. 지금 제가 강의를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는 앞으로 제가 할 강의 중에서 가장 못하는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이라도 더 연습, 복습, 학습을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꾸준하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욕구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성상그냐, 습상어냐. 사람이 천성과 본성은 서로 가깝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논어는 이제 보면은요,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간단하고 명료하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딱 이렇게 성상그냐 습상어냐 딱 8글자만
딱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저거를 잘 생각해보고 잘 해석해보고 우리의 인생에 적용을 해보기 시작하면 정말 저 8글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찌 보면 인생에 정말 프린시플, 원리 같은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속눈샘 치고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논어나 이런 인문 고전들이 굉장히 이 멋진 텍스트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저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때 어떤 아주 그 훌륭한 선비들이 저 논어구를 읽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상근야 습상원야 이거를 읽어가면서 본인의 인생에 본인의 삶에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게 올바른 결과를 냈다라고 하면 자기 자식에게,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이 논어를 한번 읽어보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생각이 들잖아요. 왜? 자기가 해보고 실천해보고 뭔가 뭐한말로 효염이 있으니까 아 이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믿을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논어가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도 아버지에게서 딸에게로 이 선친에게서 이 후손에게로 쭉쭉쭉쭉 내려와서 결국은 지금까지 저게 2500년을 버티면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많은 저보다 굉장히 훌륭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현명하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 속에는 굉장히 많을 텐데 그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말 명구를 공부하고요, 학습하고 배우고요, 그거를 실천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습이라는 글자 속에는 실천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천해서 내가 해보고 내가 어떤 결과를 내고 이래서 이게 정말 검증이 됐다라고 치면 만약에요, 내가 만약에 성상근야 습상원야를 실천을 했는데 내가 쫄딱 망했어요. 아, 말대로 안 된다, 이게. 거짓말이다, 저 말은. 저 말은 정말 되는 사람만 되고 안 된다라고 느꼈다라고 하면 제가 이 말을, 이 논어를 우리 아이에게 너도 한번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은 내 대해서 끝내지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이 지금까지 의미 있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해보고 실천해보고 뭔가 성장해보고 이래서 너도 해봐야지, 우리 손자도 해봐야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논어라는 저 텍스트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후겨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성상근야 습상원야. 사람의 본성과 천성은 서로 다르지만, 비슷하지, 서로 가깝지만 무엇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멀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이제 나이 50에 제가 이 천자문을 제가 이렇게 좀 접하게 되고서, 제가 이제 천자문을 접했던 경우, 제가 이제 논어를 접했던 경우는 사실은 나이 50에 천자문을 접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접하게 된 건데요. 굉장히 좀 이 사소하고, 사소하게 시작을 했던 건데, 꾸준하게는 했습니다. 꾸준하게 하니까 이게 뭔가 되더라는 것을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면서 이제 천자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지천명 딱 50이 됐을 때, 석촌호수,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를 돌면서 이제 그 천자문을 하루에 4글자, 8글자 정도씩 써가지고 나가서 외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 40분 정도 산책을 하면서 뭐 4글자, 8글자 정도는 충분히 외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외우고 보니까 천자문이 한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습득이 좀 되더라고요. 뭐 정확히 습득되는 건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한문에 관심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서점을 가서 논어책을 찾아보니까 논어책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논어책을 샀는데, 이 논어책은 이 천자문보다 10배는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 한 10년, 15년 정도 쭉 진행을 해보니까, 꾸준하게는 했죠. 꾸준하게는 연습, 복습, 학습 해보니까, 어찌 보면 이 꾸준함이 이 점차적으로 이 삶을 바뀌더라, 이게. 그리고 인생도 어쩜 바뀌더라. 인생 후반전도요,
한 5년 정도만 예를 들어서 나이 55세부터 60세까지 한 5년 정도만 한 가지 이 현업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뭐 사이드로 한다 손 치더라도 집중적으로 관심 있고 호기심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이후부터는 자기만의 어떤 길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것들을 이 논어에서 많이 제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궁죽통 6단계 중에서 3단계 이 학습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